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이소시아네이트 기의 반응 특성, 반응성이 왜 빠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제 화학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소시아네이트 특징을 살펴보면 이 화학 결합 구조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게 NCO기가 굉장히 반응성이 강하잖아요. 그 반응성이 강한 이유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구글에서 이렇게 해보면 AI로 설명을 해주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만 설명하고 하나는 설명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요 전자 특성, 이게 이제 이 NCO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결합이 이중결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를 공유할 때 두 쌍을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두 쌍, 여기도 두 쌍. 한 쌍이면 뭐예요? 두 개, 전자 두 개. 두 쌍이면 네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탄소라는 놈은 전자를 공유할 수 있는 게 네 쌍을 공유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걸 이제 사각가라고 그러는데 결합팔이 네 개인 거예요. 결합팔이 네 개. 그래서 무조건 이 네 개가 이렇게 안정한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둘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봐야 될 게 이제 비편재화 전자가 특정 위치에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공유라고 하면은 니와 나가 이렇게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항상 불공평해요. 공평한 법은 없어요. 누군가가 더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전자를 더 좋아하는 놈이, 그 욕망이 강한 놈이 더 많이 가져요. 그래서 질소와 산소가 전자를 더 많이 갖게 돼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기본 화학적 특징인데,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기 음성도. 여기 보면은 이 숫자가 있죠. 이 숫자가 뭐냐면 클수록 전자를 더 좋아하는 그런 거예요. 산소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탄소는 2.5.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은, 산소 질소에 비해서 탄소는 전자를 많이 좋아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이 붙어 있으면 뺏기는 거죠. 뺏겨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뺏겨서 어떤 때는 이제 이 마이너스가 전자를 많이 가졌다는 뜻이고 플러스가 자기가 가져갈 것보다 전자를 덜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많이 땡겨가요. 산소가. 그러면 이쪽이 전자가 부족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질소가 전자를 많이 가져가요. 그러면 이쪽이 전자가 부족해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상황을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탄소는 이쪽 저쪽의 전자를 뺏기기 때문에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돼요. 부족한 놈을 채워야죠. 부족하면 결핍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핍. 그렇게 해서 요게 핵이 노출이 된다고 그래요. 전자를 뺏기니까. 전자가 핵을 쏴서 돌고 있죠. 그래서 핵이 노출돼서, 그래서 이제 핵과 친하려고 하는 놈, 친핵성 공격, 이걸 받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애들이죠. 알코올, 아민. 요 산소나 요 질소가 여기에 붙어서 전자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네, 기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레탄 결합이 되고, 얘는 요소 결합, 우레아 결합이 되는 겁니다.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카르밤산이 됐다가 아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불안정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불안정, 화학적으로 unstab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응성이 빠르다는 뜻이에요. 반응성이. 여기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물질은 반응성이 높다. 네, yes.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물질은 에너지가 높아지기 쉬우므로 반응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NCO가 이 전자 비편재에 의해서 이게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 근데 이것만 있을까요? NCO가 불안정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죠.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간 구조 때문에 그래요. 공간 구조.
이 탄소란 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사면체의 가운데 있고, 이렇게 팔이 4개가 이렇게 사면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 그림이 어떤 의미냐면, 이게 탄소가 있고, 요 면, 이 면 화면이죠. 스크린 화면에 요 나란한 거, 그냥 평행인 게 요게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소 2개는 한 면에 있다고 치고, 그러면 하나는 튀어나오고 하나는 뒤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죠. 이런 형태니까. 이런 형태니까. 그래서 요거는 튀어나온 놈, 요거는 들어간 놈. 그래서 이게 실선, 여기 이 진한 선으로 하면 이 공간적으로 튀어나왔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요게 뒤로 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109.5도예요. 원래 한 면에 있으면 요거 각을 다 더하면 360도가 되는데 109.5도, 109.5도 이렇게 4개가 있으니까 곱하면 몇 정도 돼요? 440도 조금 못 되죠.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개가 109.5도로 이루어 있는 상태가 가장 안정한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TDI 같은 경우 NCO 일자형이잖아요. 일자형. 불안정한 거야. 이거는 이 탄소 입장에서 보면 되게 불안정한 상태예요. 이걸 빨리 하나를 터트리고 싶은 이런 강한 욕망을 느끼죠. 이 탄소는. 그래서 전자가 많은 놈을 불러와서 이거 하나를 이렇게 깨뜨려서 결합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외탄 우리아 결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소시아네이트기의 반응성. 그래서 요게 이제 극성이라고 해서 이거는 극성으로 해설하는 거예요. 다이폴라 이게 2개의 극성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로필릭 센터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일렉트로는 이게 전자란 뜻이고 필릭이라는 건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필릭. 그래서 전자를 좋아하는 센터. 그건 뭐냐면 전자가 부족한 놈이 전자를 좋아하는 놈이 되겠죠. 부족하면 항상 채우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이 핵을 좋아하는 공격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전자가 많으니까 OH, NH가 전자가 많으니까 핵을 좋아하는 공격을 가하죠. 얘가. 그래서 어택이라고 하죠. 어택 공격이에요. 얘네들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여기 탄소가 전자가 부족하니까 이게 많은 전자가.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화살표로 그려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메커니즘. 그래서 이렇게 화학적 구조, 전자하고 입체적인 구조에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강하다. 그래서 이소시아네이트는 반응성이 강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자연계에서 이소시아네이트가 잘 존재할 수 있나요? 여유 있게 존재하나요? 아니죠. 불안정한 건 빨리 반응하고 끝나는 거 맞죠? 그래서 반응이 빨라서 문제지 얘가 불안정한 상태로 오래 어딘가에 남아서 여기저기 영향을 미치고 다니진 않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품을 제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서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제 일단은 여기 MDI는 이 모노메릭 MDI인데 무색 투명, 그 다음에 폴리머릭 MDI인데 이거는 커피 색깔, 좀 진한 애들은 에스프레소 색깔이에요. 자, 모노메릭 MDI는 이렇게 상온에서 어떤 상태예요? 상온에서 고체 상태인데 이거는 지금 뜨뜻한 상태예요. 50도씨 정도 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모노메릭 MDI는 2가지 형태로 공급이 됩니다. 드럼에 꽁꽁 얼려가지고 드럼에 넣거나 아니면 벌크로 50도씨 정도 액상으로 공급을 받아요. 50도예요. 상온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멜팅 포인트가 이렇게 있어요. 38.5도, 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퓨리티에 순도하고 관계돼요. 아주 순수한 놈은 38.5도고요. 여기에 뭔가 들어가면 아이소모가 들어가면서 이제 또 낮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결정성이 깨지니까요. 이건 결정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MDI보다 TDI가 있죠. TDI, MDI보다 TDI 좀 유연한 거. MDI는 이제 단열재라든지 또는 엘라스토모 중에서 좀 단단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변색이 잘 가죠. 굉장히 잘 갑니다. 변색이.
TDI는 무색 투명. 여기 지금 배경이 좀 노르스름해서 이런 색깔로 보이는지 실제로는 무색 투명입니다. 이제 TDI도 약간 변색이 가긴 가는데 MDI보다는 엄청나게 잘 안 가죠. 근데 TDI는 투포 TDI가 21.8도예요. 그러니까 TDI는 이제 T80 또 T65 이런 식으로 아이소모가 들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보다 더 상온에서 액상이에요. 그러니까 멜팅 포인트가 더 낮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결정성 때문에 멜팅 포인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소시아네이트들은 결정성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겨울 되면은 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핸들링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IPDI는 이제 마이너스 60도인데 인터넷 검색하면 이렇게 약간 노르스름한 듯하게 나와요. 이건 지나치게 잘못 찍은 거고요. 주변 배경이나 아니면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는 IPDI이고요. 이거보다 더 연해요. 그러니까 옐로가 살짝 보일락말락하게. 제가 다뤄본 건 그래요. 이렇게 노란 것들이 일반 대중에 돌아다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다뤄보는 건, 살짝 노릇한 기운이 있는 거.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HDI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60도, 아니,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67도 이렇게 돼 있죠. 얘네들은 상온에서 액상이고, 한참 저온을 낮춰야 고체가 되는 거죠. 제가 센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센 놈이 센 환경에서 센 것을 만든다. 센 놈이 센 것을 만드는데, 요게 센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요게 훨씬 부드러운 놈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경도가 그렇다. 경도가 얘가 높고, 여기, 낮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좀 달라져요. 뭔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분자랑 긴 놈이 붙을 때 짧은 놈이 붙을 때 이런 거가 좀 달라져요. 엘라스토머의 일반적인 PTMG나 이런 거 분자량 1000, 2000짜리가 붙었을 때 이쪽이 좀 센 느낌이고 이쪽이 좀 부드러운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지 모든 엘라스토머 또는 그 폴리우레탄 제품에 대해서 이쪽이 다 세고 이쪽이 다 약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어떤 구조적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적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멜팅 포인트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칼라, 변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갖고 이소시아네이트를 보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게 이소시아네이트가 우레탄의 제품에서 어디를 차지하냐? 하드 세그먼트를 차지하죠. 그래서 하드 세그먼트를 이제 아까 제품 대비해서 구성을 해보면 특히 이제 이렇게 PTMG 탄소 4개짜리 폴리오라고 다이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체인 익스텐더로 탄소 4개짜리 부탄 다이올, 원포 부탄 다이올이에요. 비디오. 이렇게 해서 탄소 4개짜리로 이제 이소시아네이트와 반응을 시켜서 고분자를 만들면 이제 짧은 애들의 이소시아네이트, 그 다음에 OH의 이소시아네이트 이렇게 해서 이소시아네이트가 있는 쪽이 다 하드 세그먼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놈들이 이 눈에 보이는 폴리오라고 반응해서 눈에 보이는 엘라스토마가 만들어지는데 요거 지금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걸 상상해야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이걸 그려낼 수 있어야 그래야 분량이든 제품의 특성이든 어떤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이거가 상상이 안 되면 뭔가를 하기 어려워지죠. 점점점. 그래서 원료회사 쪽으로 가면 이걸 완벽하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형회사 쪽으로 가면 요거를 아련하게 떠오를 정도까지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드 세그먼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 상태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벤젠링 이런 게 있는 애들은 좀 단단한 느낌이고 벤젠링이 없는 애들은 좀 부드러운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벤젠링이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메틸기가 있는 거 이런 거는 좀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좀 많이 부드러운 형태가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메틸기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3개씩이나 무려. 근데 요런 애들하고는 좀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이런 느낌적인 느낌은 이제 성형해보면 알아요. 얘 HDI하고 IPDI하고 성형해보면 알아요. 근데 이제 구조적 특징도 있고 반응성도 그렇죠. 반응성. 얘가 많이 느리고 얘가 좀 빠른 듯하고 이거 더 빠르고 이거는 완전히 빠르고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또 빠르다, 반응성이 빠르다도 제가 센센센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세다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떤 공통적 특징, 멜팅 포인트, 그 다음에 반응이 빠르다, 그리고 딱딱하다. 이 모든 공간적으로 낭창낭창하거나 딱딱하거나 이런 것들이 화학 구조를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상상한 만큼 실력은 느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소시아네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요거는 제가 여기 구글에 폴리우레탄 이소시아네이트를 검색할 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안 나와요.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좀 벅차죠. 그래서 한글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소시아네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폴리오라고 반응해서 폴리우레탄 만들고 반응성이 매우 높은,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불안정한 놈이 반응성이 빨라요. 꼭 그렇습니다. 100% 그래요. 그래서 높은 화학적 반응성이 높은 화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그래서 경화제를 쓴다. 이제 경화제란 단어는 주제 경화제, 이거는 이제 그 폴리우레탄 아주 한쪽 부분만 쓰고 있어요. 코팅제라든지 페인트 이런 쪽에. 주제라는 뜻은 주를 차지해줘. 양이 많은 쪽을 말해요. 경화제는 양이 많은 놈을 경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이 적은 쪽. 그래서 경화제. 그래서 좀 이제 엘라스토머 쪽이 일반적으로 좀 액비가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이제 한 5대1 이런 식으로 주제가 5, 경화제가 1. 좀 적을 때는 2대1. 주제가 2, 경화제가 1 정도. 이런 식으로 주제가 많은 상태죠. 그래서 주자는 메인이란 뜻이고요. 경화는 큐어링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소시아네이트는 경화제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고 MDI, TDI, 그 다음에 지방족이라고 이렇게. 이거는 방향족, 여기는 지방족 이렇게 하죠. 벤제닌이 있는 건 방향족. MDI는 이제 가장 범용이고요.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TDI는 주로 좀 부드러운 연질, 자동차 시트, 연질 우레탄 폼에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방족, HDI, IPDI, XDI 뭐 많습니다. 반응성은 좀 낮지만 야외용으로 손댄다. 이게 뭐냐면요. 이 MDI, TDI는 벤젠닝이 있어서 변색이 일어나요. 변색 메커니즘도 제가 강의에서 올린 게 있나 모르겠는데 없을 수도 있어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퀴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변색이 일어나는데 얘네들은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페인트, 보호 코팅, 자외선 저항성, 색상 안정성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팅제 이런 걸 많이 쓰죠. 코팅제, 페인트 코팅제. 물론 엘라스토머에 쓰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 범용 두 가지. MDI, TDI는 좀 싸고 지방족 여기는 애들은 비싸죠. 왜냐하면 이게 반응성이 느린 애들은 만들기도 힘들어요. 계속 이어져요. 이소시아네이트 만들기도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느리게 가서 힘들어요. 네, 빨리빨리 반응하는 놈이 빨리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센 기본 법칙, 엄청난 법칙이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황문선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일액형, 이액형 이렇게 나누는데 일액형 같은 경우는 경화 메커니즘 두 가지죠. 경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습기 경화를 하거나 또는 용제 중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제를 드라이, 건조시키면 되는 게 있죠. 이 두 가지. 어느 메커니즘을 따르냐에 의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공정도 다르고 원료도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액형, 폴리오라고 이소시아네이트를 반응시키려면 별도로 포장해 가지고 섞어서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부의 반응이 가지 않게 잘 조절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수분이 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러지 않으려고 갖은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기포가 생기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분에 의해서 기포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있고, 애초에 액 속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도 있죠. 애초에 액 속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디포머 같은 걸 쓰죠. 디포머. 그 다음에 이제 수분이 반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촉매, 아민 촉매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겔링 촉매를 쓰게 되는 금속, 유기금속 촉매를 쓰고, 그 다음에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인코졸 같은 거 쓰거나 분자체, 몰레큘러 시브를 써서 수분을 제거를 하거나 이런 걸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노하우들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NCO기가 반응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나 이런 데 묻으면 이 피부하고도 반응하고 막 온갖 거하고 다 반응하니까 이제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발진이 뻘겋게 되거나 그러죠. 근데 이제 반응이 끝나죠. 빨리 끝나요. 그래서 경화된 폴리우레탄 제품은 전혀 완전히 안전하고 비활성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전 강의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인공혈관 이런 거를 뭐 TPU로 만들고 그러죠. 그 장기, 인공장기나 이런 거. 그래서, 의료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래서 안전하다, 반응이 끝나는 건.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빨리 끝난다. 요거는 기본 디폴트 값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칠게요. 굉장히 간단하게 이소시아네이트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프리폴리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소시아네이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것들 좀 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